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의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회의 시작 불과 20여 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다가 이 시각 현재 속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박 의원은 그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정보위라는 명찰은 없다면서 임시 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 왔고 카메라도 일반 방송사에서 쓰는 카메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속개된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 의원에게 걸리게끔 신분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지연 또는 유야무야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고요.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이병기 후보자가 오지 않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하는 짓마다 꼭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무능도 생각하지만은 국회 사무처건 국정원이건 임시 취재증을 신청하고 발부하는 것은 언론기관에만 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는 공개청문회입니다. 또 국가공무원이면은 국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도 아닌 국정원에서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임시 취재증을 가지고 그러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임시 방청권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강민 간사가 전문위원과 우리 당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를 해서 운영위도 있고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병기 후보자가 과거 여당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개입에 앞장서온 인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해창 후보, 박근혜 후보까지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그러한 경력의 소유자이고요. 특히 이해창 후보 차떼기 823억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용도 이인재 의원을 민주당에서 탈당시켜가지고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 충청도에 가서 지원 유세해라 하는 명목으로 그 특보에게 5억 원을 전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지금 없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일단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처할 수 있도록 자민에게 돈을 건넸다 이 정도인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요. 이인재 의원이나 이인재 의원의 김윤수 공보특보 판결문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민주당을 탈당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이해창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모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 돈을 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을 명백한 법률
법률 위반이어서 1,0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는데 예. 본인은 정식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렸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 경력과 이러한 정치자금 차떼기 823억을 사용한 그런 분인데 예. 과연 이 시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와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상윤 전 국세청장도 730 재보선 공천 후보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산태안 공천 후보자 3배수 안에 들었다며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상률 씨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향후 인사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차로 하여금 유명 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의 처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또 국세청장을 사직한 뒤에도 국세청 부하 직원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정 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산태안 공천자 확정은 후보자 3배수 경선을 통해 확정되는데 한상률 씨는 앞으로 치러질 경선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시절인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지역 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거래 내역이 불분명해 공짜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원실의 요청에도 임차료 거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소유주는 이번 6사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시의원이 돼 정 후보자와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유기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파주희망연구소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시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시의원이 된 손모 씨와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 사무실의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 납부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희망연구소는 정 후보자가 소장으로 있는 지역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으로 1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이사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공은 8조 원의 4대강 빚 가운데 6조 7천억 원을 갚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 알리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기간에 수공 임원들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1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 기간인 2009년에서 2012년 수공 사장의 성과급은 7천만 원가량 올랐으며 이사는 3천만 원 이상, 감사는 1,5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빚잔치의 혜택은 이사들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 수공직원 평균 연봉은 1,0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경영평가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이 7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수공은 2009년 이후 대규모 흑자를 냈으나 이 흑자를 빚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에 등장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강정 고령보 인근 죽곡 취수장에서 성인 손 한 뼘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큰빛 이끼벌레의 등장이 녹조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의 증표로 볼 수 있으며 낙동강 역시 오염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정경윤 과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큰빛 이끼벌레와 수질과의 연관성은 크게 찾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수지나 고인물에서만 보이던 이 큰빛 이끼벌레가 갑자기 흐르는 강물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곳은 금강과 영산강이 되겠고요. 예. 조사해보니 흐름이 센 비교적 센 강의 중앙 부분에는 없고 주로 강변에 수말된 고사목들이 있는데 거의 붙어서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이 기존에도 영산강 하류나 동진강 하류와 같이 호수나 흐름이 약한 곳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강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발견되는 것이 늘었다. 특히 이제 금강 같은 경우에는 예.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큰빛 이끼벌레의 증식에 대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운동가들은 강의 생태계 자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사무처장이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는 흐르는 강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입니다. 왜냐하면 부착해서 살기 때문에 예. 흐르는 물에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이 전체적으로 저수지나 호수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한 생태계들도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가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건 아닐까요? 금강이 정체된 구간이 일부 구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간들이 다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의 전 구간에서 출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세종시부터 부여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전 구간에서 차이는 있지만 구간별로 대부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이 흐르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국저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지난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당신이 누구야,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막말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을 샀습니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해경 간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왜곡 날조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며 유가족에게 반말이나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방청석에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기관보고 관계자, 언론인, 보좌진, 정책전문위원 등이 섞여 있는 가운데 나가면 돼요.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라는 고함이 방청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는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방청석에서 고함을 치는 분들의 신원을 알 수 없기에 저는 방청석을 향해 당신 뭡니까? 라고 했고 방청석에서는 유가족이요 유가족이라고 했으며 저는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원진 의원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관보고 일정을 보이콧해 파행시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일부 섞어서 얘기한 점을 문제 삼아 특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오는 10일 청와대 기관보고를 늦추거나 흐지부지시켜 아예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무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9.2도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